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기업 테라젠 바이오에서 유전자 기반 질병이라든지 피부 미용과 관련되는 연구를 하고 있는 홍경원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맞춤형 화장품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유전자를 전문하는 회사의 이사가 왜 맞춤형 화장품을 얘기 드리냐면,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면은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는 건데, 내 피부에 맞게 하려면은 내 피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내 피부를 알기 위한 방법은 피부 타입 분류 방법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설문조사라든지 현재 피부 상태에 대한 피부 측정치에 기반해서 피부의 타입을 분류를 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부의 현재 컨디션과 또 설문 기반의 피부 타입만으로는 내가 타고난 피부의 특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타고난 피부의 정확한 특성을 알기 위해서 유전적인 특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유전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들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컨텐츠입니다. 첫째는 맞춤형 화장품의 동향에 대해서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피부 타입 분류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전적인 피부 타입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피부에도 다양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피부와 관련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동향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영어로 tailored cosmetic, personalized cosmetic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현재 한국에서는 custom cosmetics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를 해보자면은, 개인의 피부 측정치, 또 피부 타입, 그리고 피부에 대한 고민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각처에서 발의했던 법안의 정의도 비슷하긴 한데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각처에서는 사전에 승인된 원료나 다른 화장품들의 내용물들을 만들거나 수입해서 섞어서 만들어진 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또 한 가지 더 정의가 있는데, 기존에 패키지되어 있는 화장품을 더 적은 양으로 재패키지해서 한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은 한국 K-뷰티의 새로운 파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화장품들은 K-뷰티라고 별칭으로 불리면서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 기사에서 보듯이 일본 뷰티인 J뷰티, 또 중국의 뷰티 C뷰티, 이런 것들이 K뷰티와 비슷한 수준으로 많이 따라오거나 오히려 더 초월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차별화 포인트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화장품 구매보다는 의미가 있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화장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은 다양한 화장품 회사들에서
도입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은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매주 혹은 매일 화장품을 소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LG 생활건강 같은 곳은 매장에서 얼굴을 측정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시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맞춤형 화장품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자격증 시험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맞춤형 화장품에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인데, 현재 피부 컨디션만이 아닌 그 사람이 타고난 피부 타입에 맞추어서 화장품을 추천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맞춤형 화장품을 하기 위해 기본은 개인의 피부 타입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피부 타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 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화장품의 종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하는 기능성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선택할 적에 본인의 피부 타입이라든지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은 본인 피부 특성에 완전히 잘 맞는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어떤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알러지라든지 염증, 또 색소 침착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컨디션보다는 피부 타입, 그리고 조금 더 고려해 본다면은 유전적인 피부 타입을 이해해서 화장품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유전자란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피부에 계속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또한 어떤 유전적인 피부 타입을 타고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름이 더 잘생기고 색소가 더 잘생길 수 있는 타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전적인 피부 타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네 가지를 보시고 구별이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은 노멀, 즉 정상인 피부 타입이고요. 오일리, 즉 지성인 피부 타입입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 즉 복합성 피부 타입이고요. 드라이, 즉 건조한 피부 타입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실 노멀과 드라이 쉽게 구별이 안 되고요. 오일리와 콤비네이션 쉽게 구별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네 가지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은 190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일반적인 피부 타입 분류 방법입니다. 아직도 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이러한 분류법에 기초하여 화장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피부 타입 분류 방법에 대해서 1900년 처음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이 나왔을 때부터 해서 가장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바우만 스킨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루빈스타인이 처음 개발할 적에는 사실 피부 타입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에 기반한다기보다는 루빈스타인 본인이 화장품 판매나 또 피부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피부의 네 가지 타입을 감각적으로 분류를 하여서 사용해 왔었고, 어떤 학회에서 이러한 분류 방법을 소개했던 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분류 방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피부 타입 분류 방법들은 주로 피부과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분류 방법들이었고요. 현재 화장품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은 바우만 스킨 타입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우만 스킨 타입 솔루션은 총 16가지 피부 타입을 분류를 해서 개인 맞춤 화장품 솔루션을 제안해 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류는 설문 조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인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 방법은 유분이 많으냐 적으냐, 즉 지성이냐 건성이냐를 설문으로 먼저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피부가 민감한지 덜 민감한지에 대해서 설문, 그리고 색소가 많은지 아닌지에 대한 설문, 마지막으로 주름이 많은지 탱탱한지에 대한 설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총 16가지 피부 타입을 분류하게 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춘 화장품 솔루션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타입 분류 방법, 즉 바우만의 스킨 타입 분류 방법은 피부과에서도 상당히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과 의사들도 피부과 처치 혹은 화장품 추천을 할 적에 이러한 바우만의 피부 타입 분류를 먼저 하게 하고 그 결과 바탕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 혹은 화장품 회사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우만 스킨 타입은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나왔던 바우만 피부 타입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인 여성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이 연구 결과에서 한국에서는 OSNT 혹은 DSNT 또 DRNT 이 그룹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SNT 즉 oily 하고 sensitive 하고 not pigmentation 그리고 tight 즉 지성이면서 피부가 민감하고 또 색소 침착은 많이 안되고 주름이 적은 타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고, 그리고 드라이하면서 민감하고 색소 침착은 잘 안되고 타이트한 그런 피부를 갖고 있는 경우, 그리고 드라이하고 민감성은 낮으면서 색소 침착도 많이 안되고 타이트한 그런 피부, 이런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각각 컴포넌트별로 비율을 보면은 오일리와 드라이의 비율을 보면은 한국인은 오일리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약 46%, 그리고 드라이 피부는 53%였고요.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 31%, 그 다음에 민감하지 않은 피부를 가진 68%, 그리고 색소 침착이 되었던 피부, 색소 침착이 잘 되는 피부를 갖고 있는 경우 23%, 그렇지 않은 경우 76%, 그리고 주름이 잘생기는 타입이 32%, 그렇지 않은 타입이 68%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수행 중에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아모레와 함께 약 1000명의 피부 유전체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피부 관련 유전지표 발굴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달에 아이오페 제노 인덱스라는 DTC 피부 유전자 검사를 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2018년부터 제주도와 함께 수행 중인 맞춤형 화장품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서도 약 1000명의 피부 데이터와 유전체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그 결과에서 한국인 피부를 분류할 수 있는 유전지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까지 보고되었던 유전자 연구 결과들과 함께 제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들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수행 중인 제주 맞춤 화장품 과제에서 만든 일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국인 바우만 피부 타입 비율과 실제 피부 측정치 결과의 비율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피부 측정치 부분은 제가 제주도에서 수행한 데이터인데 주름 같은 경우 약 29.1%가 주름이 많은 타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데이터를 오른쪽에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면은 오른쪽 자료에서도 약 31% 정도가 주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름에 대한 바우만 피부 타입 비율은 측정치 비율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분에 대한 부분과 세붐에 대한 부분, 세붐은 유분을 얘기하는데요. 수분 모이스처와 세붐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세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 바우만 타입에서 오일리가 46.6%인데 반해서 세붐 비율이 41.4%, 이 부분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이스처가 부족한 건조 타입은 측정치에서는 약 18.5%에 불과한데 설문조사에서는 54.4%, 즉 바우만 피부 타입에서 얘기하는 드라이는 오일리하지 않은 타입에 대한 정의이지 수분이 부족한 드라이에 대한 타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멜라닌은 색소 침착에 대한 얘기인데, 색소 침착이 잘 되는 타입이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약 40.8%였는데 이 바우만 피부 타입의 결과에서는 23.2%, 즉 바우만 피부 타입으로 측정되는 색소 침착 비율 자체는 측정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민감성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인의 측정 결과로는 민감한 타입이 49.3%, 민감하지 않는 타입이 50.7%인데 이 바우만 피부 타입으로는 약 31%가 민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1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은 피부 타입과 실제 피부 측정치 간에는 어느 정도 불일치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우만 피부 타입의 설문지 개발 과정은 대체로 유럽이나 서양인들 기반으로 했을 것이고, 이 측정치는 한국인 측정치이므로 그러한 유전적인 혹은 인종적인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유전적인 연구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부에 대한 유전자 연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대한 유전자 연구는 대부분 아토피 혹은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고, 또 색소 침착이나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피부에 대한 유전자 연구들은 피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구들이 많았고, 실제 피부 표현형, 즉 앞에서 봤던 피부 측정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혹시라도 본 강의를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유전자 연구를 위해서 타겟으로 했던 DNA와 유전 변이에 대해서 기초를 짧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체는 DNA라는 물질로 유전 정보를 보관하고 전달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이 DNA는 ATGC라는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람은 이 DNA 염기가 약 30억 쌍으로 염기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0억 쌍 중에서 0.2%는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날 수 있는 DNA 서열입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를 보이는 DNA 서열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SNP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22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하나의 염색체를 책으로 비유한다면 유전자는 그 책 내에 있는 하나의 문장 혹은 하나의 섹션입니다. 그 하나의 문장 내에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오타와 같은 것을 SNP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SNP는 우리 몸속에 몇백만 개 있긴 한데 그러한 몇백만 개를 알기 전에는 한두 개의 유전 변이 SNP들만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예로 AGER 이라는 유전자의 염기 변이 SNP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있고 이 SNP의 변이 타입을 갖고 있으면은 유전자 발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결과로 인해서 AGE 즉 당화된 단백질이라든지 당화된 지방들이 제거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런 AGE 인터럽터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어서 이런 화장품을 통해서 치료 혹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의 연구를 우리가 캔디데이트 진 스터디라고 부릅니다. 앞에와 비슷하게 캔디데이트 진 스터디인데 IL6라고 하는 유전자의 프로모터 폴리모피즘이 있습니다. 이 프로모터 폴리모피즘 갖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IL6의 발현량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몸 내에 면역 반응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의 경우에는 피부에서 자극이 있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SNP 영역을 연구를 해서 어떤 피부와의 관련상을 분석하는 것을 캔디데이트 진 스터디라고 부르고 이러한 경우는 과거에 많이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하지만 최근에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고 부르는 것이 나왔는데요. 한 사람마다 약 300만 개 이상의 SNP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약 80만 개 혹은 100만 개의 SNP를 동시에 실험해서 SNP들 중에서 질병이나 표현형과 연관성이 높은 SNP를 찾는 방법을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고 부릅니다. 왼쪽 그림의 방법이 일반적인 지와스 방법인데요. 환자와 정상인의 DNA를 실험하여 차이가 명확한 SNP 부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있는 그래퍼 같이 맨하탄 플롯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가 피부 특성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부 색이라든지 모색 또 눈색에 대해서 유전자를 발견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피부에 대한 유전지표 발굴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세계적으로 피부 측정치에 대해 많지 않습니다. 이후 저의 강의는 제가 그동안 수행해왔던 제도 연구 결과를 조금 공유하면서 유전자 기반 피부 타입 분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피부 관련해서 나왔던 지와스, 지놈 와이드 시그니피컨트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의 예시인데요. 이 연구는 수분 증발과 관련해서 지와스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스킨 베리어 펑션을 가지는 유전자를 염색체 9번에서 찾았다는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마찬가지로 스킨 지와스인데 이 경우에는 헤어 폴리클 발달과 또 아크네 발달에 관련되는 표현형 유전자 찾기 위한 지와스 연구였고 약 20개 정도의 아크네 즉 심각한 여드름과 관련된 유전자들을 찾았던 논문입니다. 또 이 지와스 연구는 피부 태닝 반응, 즉 우리가 선탠을 할 적에 피부가 검게 변하는 반응에 대한 지와스 연구인데요. 이 경우에 약 17만 명이라는 대규모 샘플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었고 거의 20개 이상의 이 지와스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IRF4라고 하는 유전자가 태닝 반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전 지표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인에서는 이 지표의 유전 변이 빈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유럽인들에서만 유의한 그런 결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앞에 소개했던 세 가지 결과들 중에서 이 결과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긴 했지만은 전부 전화 설문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설문 결과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또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태닝 반응이란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일본인 연구에서 피부 관련되는 지와스 연구가 한번 발표가 됐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피부의 주근깨 생성 등에 대한 연구였고요. 흥미로운 로커스를 찾은 것이 HSPA12A라는 로커스입니다. 이 로커스의 경우에는 태양에 노출되든 태양에 노출되지 않든 모두 이 위험 유전 변이를 갖고 있을 적에 HSPA9의 HSPA12A라는 유전자의 발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유전자 HSPA12A라는 유전자는 샤페론 진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폴딩하거나 어떤 단백질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HSPA12A라는 유전자의 역할이 피부에서는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닌 수송과 관련해서 이전에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로 멜라노좀에서 멜라닌 수송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니아시나마이드와 렉틴 성분이 보고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기반으로 최근에 이런 화장품도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결과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HSPA12A라는 피부 관련 마커를 발견하였고 그 유전자 기능에 맞추어서 맞춤형 화장품 처방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준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와 함께 수행 중인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은 총 1079명이 있고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피부 특성 측정은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에서 진행되었고 측정치와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한 자문은 아모레퍼시픽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5가지 표현형들을 타겟으로 유전자 연구가 수행이 되었는데요. 유전체 데이터는 테라젠의 PMRA 칩이라고 하는 약 80만 개 SNP를 구성된 SMP 마이크로레이 칩을 이용하였습니다. 지와스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 분석은 피링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고요. 그래프는 맨하탄 플롯이라고 부르면서 80만 개 SNP와 피부 측정치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를 p 밸류들을 마이너스 로그 10을 취해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 선 이상에 있는 SNP들을 suggestive SNP라고 하고 빨간선 이상에 있는 것은 매우 유의성이 높다고 하여 genome wide significant SNP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 주름에서 하나의 시그니피컨트한 SNP와 색소 침착, 피그멘테이션에서 하나의 시그니피컨트 SNP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색소 침착에서 나왔던 SNP는 기존에 이미 잘 알려졌던 SNP인 OCA2
라고 하는 색소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SNP였고요. 이러한 제주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생산된 결과 중에서 주름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위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표현형입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피부의 주름 생성에 대한 유전성은 약 55%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MC1R이라고 하는 색소 형성에 관련된 유전자가 피부의 광노화와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피부 주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덜란드에서 수행된 지와스 연구가 유일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하나의 SNP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련 유전자는 NMUR2라는 음식 섭취 혹은 체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로 주름과 관련해서 찾아진 유전자는 총 4개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FcRL5라는 유전자에 근접한 영역이었는데요. 이 유전자는 이뮨 리스판스, 즉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즉 이 경우에 저희가 솔루션을 매칭한다고 하면은 이 찾아진 SNP의 위험 타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민감성을 낮출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NP는 REP3라는 진에 근접해 있는데요. 이 REP3는 비만이라든지 중성지방 생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유전자의 변이 타입을 갖고 있게 되면은 비만이나 중성지방을 주의해야 될 것으로 솔루션을 제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ADSS2라는 유전자 근처에 있는 SNP가 발견되었는데, 이 ADSS2 유전자는 이노신에서 아데노신으로 바꾸는 유전자입니다. 아데노신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주름 치료 성분입니다. 즉 이 유전자의 유전 변이를 갖고 있게 되면은 아데노신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데노신이 첨가된 주름 개선 화장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SNP는 SPTLC1이라는 유전자 근처에 있는 SNP인데요. 이 유전자 같은 경우는 스핑고리피드의 생합성에 관련됩니다. 스핑고리피드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이 스핑고리피드는 또 피부 장벽 형성에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 SPTLC1 유전자의 변이를 갖게 되면은 피부 장벽을 재생해주는 그런 재생 화장품이 성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존의 바우만 피부 타입처럼 설문 기반으로 피부에 주름이 많은 타입, 적은 타입만 분류했을 적에는 피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기능성 화장품 성분을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와 같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 타입의 위험도가 큰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면역 억제 성분이 있는 화장품 타입을 쓸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이 아니고 비만도라든지 식욕을 줄일 것인지, 혹은 아니면 화장품에 아데노신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피부 재생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쓸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기반 피부 타입 분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측정치와 유전자 예측치 간의 일치도를 분석해 봤을 적에 피부 측정치와 유전자 기반 예측치는 주름은 굉장히 높은 61.40%고요. 반해서 설문지와 피부 측정치 간의 일치도를 보면은 53% 정도로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분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피부 측정치만으로 판단한 수분량과 유전자 기반으로 예측한 수분량이 약 70% 정도의 일치율을 보이는 높은 일치율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피부의 측정치와
또 유전적으로 예측한 색소 침착 위험도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피부 측정치에 대한 부분보다도 설문지와 피부 측정치 간의 일치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피부 유분 또 지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피부 측정치와 유전자 예측치가 매우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측정치와 설문이 오히려 더 정확도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저희 결과에서 보면은 색소 침착이나 민감성 부분은 피부 측정치 기반으로 하는 것보다도 설문조사의 부분이 좀 더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나 주름이라든지 수분 또 유분에 대한 부분은 유전자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이 설문 기반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또 현재 피부 측정치를 더 잘 예측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가지의 피부 타입 인덱스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이것 기반으로 테라진 인덱스는 피부 타입 분류 방법들을 개발하고 맞춤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히 테라젠 단독으로 어떤 활용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 임상 연구센터 또 아모레 퍼시픽 또 빅데이터 연구 기반의 블랙싱크가 함께하여 유전자 맞춤 데이터 유전자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과 결합을 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죠. 즉 외부 환경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들이 피부에 생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피부의 미생물들 중에는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유익균도 있고 피부에 염증이나 여드름을 생기게 하는 유해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미생물 연구는 매우 오래전부터 수행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18년부터 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국제 화장품 학회에서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피부 미생물 연구에 관심을 가졌었고, 또한 실제적으로 화장품 회사에서 포스트 바이오틱 성분들에 대해서 화장품과 결합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에 따라서 그 피부의 장벽들이 더 튼튼하거나 염증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또한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UV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거나 하는 등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부에 상주하는 주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종들은 총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또 피부의 미생물 진단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총 3종이 있습니다. 즉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스라고 하여서 이 경우는 대개 우리 호스트의 우리의 피부와 상생하여 공생하는 균으로서 UV에 대한 방어를 하거나 면역체계에 협력을 하는 아주 좋은 성분, 즉 유익한 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토피 환자에서 많이 있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라는 균은 사람 피부의 병원균, 대표적인 병원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30% 이상이 이 미생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증상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부의 종기를 만들거나 연조직염, 골수염, 세균성 폐혈증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토피나 전신 홍방성 루푸스와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우레우스 균주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커티박테리움 아크네 혹은 씨 아크네라고 부르는 미생물인데, 이 경우에는 모낭 혹은 모공에 많이 존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에서 이 균주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균주가 많게 되면 피부에 여드름이나 염증 반응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공에 이 균주들이 쌓이지 않도록 어떤 처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주요한 피부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맞춤 화장품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피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개와 피부 타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유전자 연구 기반의 피부 타입 예측 방법도 솔루션 제안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피부 미생물에 대한 설명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오늘 설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이하고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매우 많은 어떤 저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설명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의 맞춤형 화장품 상품 개발에 혹은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